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77쪽에 화폐 시간적 가치 계산인데, 자, 이제 부동산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을 배우려면 기본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77쪽인가요? 우리가 이 현재 가치가 나오죠. 현재 가치는 이 present value라고 해요. 자, 현재 가치는 present value인데 약어로 PV로 씁니다. 앞으로 현재 가치는 약어로 PV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자, 현재 여러분 현재 1억 원이 5년 후에 미래에 얼마가 되느냐? 1억보다 많죠. 왜냐? 1억보다 많은 이유는 이자율을 적용을 하죠. 자, 이자율을 적용해서 뭐를 한다? 할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돈이 더 많아요. 미래 가치. 자, 미래 가치는 뭐죠? 퓨처라고 하죠. 퓨처 밸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FV로 표현합니다. 약어. FV로 표현하면 미래 가치죠. 자, 그래서 이 현재 1억 원은 미래에 1억보다 많죠. 이자를 적용해서 할증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면은 1억보다 작습니다. 왜냐? 여기는 또 뭐를 적용한다? 할인율을 적용하죠. 할인율을 적용해서 디스카운트 할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게 나타나는 거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사이에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자, 현재 가치 PV는 이 미래의 가치를 할인한 거죠. 자, 이 미래의 가치 FV를 우리가 할인을 하겠죠. 자,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의 가치는 작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분모가 높으면 전체 값은 작아진다는 그 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게요. 자, 원금의 이자도 지급하고 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이라고 하고, 원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또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복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현재 이 복리 계산 과정을 우리는 활용을 한다는 거죠. 자, 복리로 계산하면서 연이자율이 10%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현재의 가치. 자, 예를 들어서 현재에 있어서의 가치가 100원이다. 자, 현재 가치가 1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1년 후에 얼마? 자, 현재 100원이 1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자, 이거 예를 들어서 현재 100원이 1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자, 100원에다가 원금에다가 이자는 얼마? 원금의 10%를 곱해주면 이자죠. 원금 이자를 더해주면 되는데, 공통되는 숫자를 이렇게 묶어내죠. 괄호로 이렇게 칩니다. 1 플러스 0.1이 되죠. 괄호를 풀면 100에 1을 곱하면 100이고 100에 0.1 곱하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110원이 되는 거예요. 110원. 자, 현재 100원이 1년 후에는 얼마가 되느냐? 110원이 된다는 거죠. 110원. 그러면은 다시 110원이 1년 후에는 또 얼마가 되느냐? 그럼 원금이 얼마? 110원이 되고, 또 이자는 110원에 10%를 곱해주면 되겠죠. 원금이자. 또 공통되는 수 110원을 우리가 괄호로 묶어내면 1 플러스 0.1인데, 이때 이 110원 자리에 요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얼마 나오죠? 100 곱하기 1 플러스 0.1이 하나, 둘 곱해주죠. 그래서 2년 후일 때는 제곱이 되고 1년 후일 때는 1승이 됩니다. 그래서 121원이 되죠. 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이 되면은 N년 후일 때는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몇 승? 1 플러스 0.1의 몇 승 된다? N승이 된다. 이런 과정으로 간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때 관련해서 FV는 아까 뭐죠? 미래가치죠. 연이자율 R%, 뭐 10%면 10%, R%, 몇 년? N년 후의 미래가치는 100원은 무슨 가치? 현재 가치, 100원 PV, 현재 가치에다가
1 플러스 0.1은 10%, R이죠. R에 N,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가치 지금 100원이죠. 현재 가치 100원이 N년 후에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알기 위해서는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빨간 수식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 빨간 수식을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란 용어를 사용한다.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때 이것을 뭐라고 하죠? 내가라고 하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고도 해요. 자, 현재 가치 100원이 N년 후의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구해주는 계수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택 가격 5억 원이 3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인가를 구해주는 계수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말한다. 자, 그럼 이 수식에서 PV는 얼마냐? PV는 양변을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면 되죠. 양변을 뭘로 나눴다? 1 플러스 R의 N승으로 양변을 나누면 되는데, 이때 또 요 수식이죠. 자, 미래. 자, 미래. 여러분, 5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의 가치가 되느냐?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 빨간 수식을 또 곱해주면 되는데, 이 빨간 수식을 이때는 또 뭐라고 하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한다.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또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뭐라고 한다? 현가라고 해. 현가.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고 한다. 줄여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3과 3분의 1 곱해주면 1인데, 이때 3과 3분의 1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과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요 두 수식을 곱하면 1이죠. 그래서 두 수식을 곱하면 1이니까 이 어떻게 돼요? 두 수식을 곱하면 1이면 두 수식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배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지금 이 수식은 여러분이 우리 기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기본서 교재에 나오면요, 4가지를 더 배우셔야 돼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감채기금계수,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저당상수를 더 배우셔야 되는데, 우선 기초서에는 이 원리를 우선 약간은 어렵지만은 이 원리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원리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79페이지로 가서 이 현금 흐름의 측정과 관련된데, 자, 시험에 거의 뭐 매년 출제하다는 시피 하는 내용이죠. 부동산을 취득을 하죠. 취득을 할 때는 총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취득을 하는데, 이 총 투자한 금액은 두 가지가 있죠. 내 돈, 자기 자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더해진다? 자기 자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 또 뭘로 든다? 남의 돈도 있다. 대출금, 타인 자본.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도 포함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왜? 고가의 상품이니까.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보유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뭐 해야 된다? 운영을 하죠. 보유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는데, 이때 운영을 할 때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운영,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이 영업의 현금 흐름, 이 계산이 시험 문제에 우리가 거의 뭐 매년 출제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을 하게 되면은 처분, 이 매각의 현금 흐름이 또 나오겠죠. 처분 시에 또 이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과정이 또 나온다. 매각의 현금 흐름. 자, 이 두 가지를 우선 확인을 해 보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79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오죠. 자, 단위당. 여러분 한실, 사무실일 때는 한실일 수도 있고, 토지일 경우는 1제곱미터일 수도 있고, 임대주택일 때는 한 호일 수도 있는데, 이 단위당 예상되는,
자,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 여러분, 임대료 계산은 항상 연간입니다. 월 임대료가 나오면 12개월을 곱해주면 돼요. 이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임대 단위수를 곱해줘요.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에 임대 단위수를 곱해주면 우리는 뭐가 나온다?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 이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가능 총소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가 주어졌죠. 연간 임대료 우리가 1000제곱미터가 주어졌다. 1000제곱미터가 주어졌는데 이게 10만 원이다. 제곱미터다. 그럼 얼마? 공 5개, 공 3개, 1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약분하면 1억 원이 가능 총소득이 돼요. 그래서 임대 단위수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자, 10만 원에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얼마를 곱해줬다? 1000제곱미터 임대 단위수. 임대 단위수 1000제곱미터가 100% 완전히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은 1억 원이에요. 이 1억 원이 가능 총소득입니다. 근데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 평균 공실률이 약 5%인데 임대되지 않은 면적이 나타나거든요. 공실이 생길 수 있고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불량부채라고 합니다. 이 공실 및 불량부채에 따르는 충당금을 공제하고 기타 소득을 대주죠. 여러분, 자판기 수입, 건물에, 그리고 건물의 주차료 수입은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이에요. 이건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영업 외에 발생하는 건 기타 소득을 더해줘야 돼요. 영업의 수입이 돼요. 건물의 주차료 수입, 자판기 수입인데 이걸 더해주면은 뭐가 나온다? 공실을 우리가 고려한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공실을 고려한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유효 총소득은 임대료 수입이죠. 공실을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 나오는데 임대료 수입에서 이제 뭐 우리는 건물 유지하는 비용, 유지 비용, 우리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직접 지출되는 비용을 빼야겠죠. 비용. 그게 바로 뭐죠? 영업경비. 영업경비 또는 운영비용인데 대표적으로 보유세인 재산세라든지 건물에 있어서의 소멸성 보험료인 화재보험료라든지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각종 수수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걸 다 빼야겠죠. 이런 영업경비를 빼주면은 순수익이 나와.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을 순수익이라고 해요. 순수익. 자,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나오는데 그럼 이 순영업소득에서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타인자본 대출을 받으면은 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용어 또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해요. 부채 서비스액은 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합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에 대해서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한다. 자, 이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면은 뭐가 나오냐?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흐름이 나와요. 세금을 납부하기 전 현금 흐름이 나오고 여기에서 또 빼주죠. 빼주는데 세전이니까 세금 납부해야겠죠. 부동산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납부해야겠다. 자,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이제 내가 이제 마음대로 쓰는 거, 세후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수식을 꼭 기억을 여러분이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돈 들어오는 거 볼까요? 가능 총소득이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 총이 들어오죠. 그리고 뭐가 든다? 총이 2개요. 총이 2개. 총이 2개인데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2개 있고 그다음에 총순. 그다음에 세전의 전.
세전의 전, 세후의 후. 그래서 암기를 이렇게 암기하면 돼. 순서대로 총순전후. 총순전후는 돈이 들어오는 거다. 총순전후는 돈이 들어오는 거다. 총순전후는 돈이 들어오는 거다. 예?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는 돈이 나가는 거. 돈이 나가는 거 뭐죠? 공, 영, 부, 소. 공, 영, 부, 소는 돈이 나가는 지출. 예? 공영부소. 총순전후는 돈이 들어오는 거. 돈이 나가는 건 공영부소. 이렇게 암기를 해두면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기억을 해둘 수가 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잘 이해를 좀 우선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80페이지에 우리가 처분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매도 가격이 나오겠죠. 매도 가격에서 매도하는 데 드는 비용, 경비가 있어요. 여러분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석에 따른 비용, 매도 경비, 매도 비용을 빼주면은 매도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때 처분을 할 때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못 갚은 돈 다 갚아야 돼요. 이 못 갚은 돈 다 갚은 것을 미상환 저당 잔금이에요. 미상환 저당 잔금은 미상환된 원금을 얘기해요. 여러분 대출금 중에서 상환된 원금은 돈 갚았으니까 관계없고, 이 미상환 저당 잔금은 미상환된 대출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을 말합니다. 이걸 공제해 주면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목, 요걸 지분 복귀, 여러분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해요. 세전이니까 세금 납부하겠죠? 뭐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뭐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인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본 이득세가 바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은 세후 우리 지분 복귀액이 된다.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지분 복귀액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보유 기간 동안 운영에 따르는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하는 과정, 처분 시에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 계산 과정을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두고요.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81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또 시험 문제에 상당히 중요하죠.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고, 요 내용 현금 흐름 측정도 우리가 매년 출제를 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우리 미래가치 현재가치를 배우셨는데, 자, 이 미래가치 현재가치를 배울 때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다. 미래에 예상되는 돈 들어오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 할인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 것은 비할인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으로 크게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할인 기법의 대표적인 게 뭐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에요. 자, 할인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이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라고 하죠. DCF법이라고 해요.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다.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할인 현금 흐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법에는 우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우리가 82쪽에 보시면은 3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 우리 순현재가치법. 줄여서 순현가법이죠. 자, 현재 가치를 현가라고 하죠. 그래서 순현재가치법, 순현가법인데 이걸 Net Present Value라고 해서 NPV법이라고도 해요. 자, 순현재가치법이 있고 또 수익성 지수법이 있어요.
자, 수익성 지수법은 우리가 Profitability Index에서 PI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이 있어요. 내부 수익률법. 자, 내부 수익률법, Internal, 우리가 Rate of Return이라고 하죠. IRR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순현재 가치법에서 순현재 가치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세후 소득이죠. 장래 예상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를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세후 소득을 기준한다는 건데, 그래서 순현재 가치 개념이 중요하죠. 시험 문제는 한 개념입니다. 순현재 가치를 우리는 보면은 순현재 가치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자,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PV라고 하고, 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우리가 현재 가치를 현재 투자 금액, 인베스트먼트 I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두 금액의 차이가 바로 순현재 가치, 순현가라고 하는데, 이때 항상 우리는 투자의 판단 시점, 무슨 시점? 현재 시점에서 판단한다. 이때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로서 우리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 예. 자,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 주체에 따라 요구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는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항상 순현재 가치 개념 또 상당히 중요하죠. 우선 개념 우리 기초니까 개념 위주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수익성 지수법은 이런 얘기죠. 수익성 지수. 자, 수익성 지수는 우리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 자,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금 우리가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거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 금액으로 나눈 것을 말하죠. 항상 요 자와 분모 요걸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주의해두고, 수익성 지수는 이렇게 우리가 분수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자, 순현재 가치 개념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수익성 지수의 개념을 우선 또 이렇게 수식 알아두시고,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자,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죠. 자, 내부 수익률 개념이 또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를 하는 거죠. 자, 내부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자,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자,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다. 그래서
우리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서 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법은 순현재 가치법과는 달리 할인율로서 또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점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년 후에 현금 유입. 자, 1년 후에 현금 유입이 6,000원이다. 예? 할인율 20%다. 연 할인율 20%다. 자, 현재 투자 금액 5,000원이다.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1년 후 6,000원이죠? 1년 후 6,000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합니다. 요 6,000원은 미래의 가치예요.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데 1년 후잖아요. 1년 후니까 몇 승? 1년 후니까 1승이죠. 자, 요 내용이 바로 뭐다? 현금 유입의 현가예요. 그러면 현금 유출의 현가 I는 얼마? 현재 투자한 금액 I는 5,000원이죠. 자, 이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PV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한 금액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 서로 같게 만드는 이 할인율, 요 M, 이 할인율, 이 M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다. 이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 자, 그러면 이때 양변에 뭐를 곱해줘? 양변에 1 플러스 M을 곱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1 플러스 M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양변에 5,000원을 놔주면 1 플러스 M은 5,000원 나누면 5분의 6이죠. 5분의 6은 1.2예요. 그럼 M은 양변에 1을 빼주니까 0.2인데 0.2의 퍼센트, 내부 수익률 퍼센트로 가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20%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20%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시고, 그러면 순현재 가치는 얼마? 자,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게 순현가인데,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가 같으니까 순현재 가치는 얼마 된다? 순현재 가치는 0이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0이다.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다. 자, 그럼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돼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거죠. 근데 여기 두 개가 서로 같아요. 같으니까 수익성 지수는 얼마? 1이 된다. 수익성 지수는 얼마? 1이다. 자,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면서 순현가가 서로 같으니까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이 할인율, 이 할인율, 이 M을 내부 수익률이다. 이 할인율을 우리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 기초니까 개념 위주로만 정리했어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배우셨는데, 그중에 순현재 가치 개념, 수익성 지수 개념, 내부 수익률 개념을 배우셨고, 우리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세후 소득을 기준한다.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한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다. 자, 비할인 기법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정통적 분석 기법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뒤에 이제 기본서 교재 나오면 비율 분석법, 어림세법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 교재 나와서 우리 좀 더 자세하게 깊게 공부할 때 정리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히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해서요, 여러분 교재 83쪽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 이론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우리가 시간이겠죠.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은 부동산 금융 이론에, 그리고 부동산 개발,
관리 이론에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